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97쪽이 되겠죠. 85번 문제 어림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하는데, 자, 우리 어림세법은 우리가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순 전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순 전후에 있어서 우선 순 소득 승수가 나오네요. 순 소득 승수인데, 이때 승수 앞에 있는 게 바로 수익이죠. 이게 분모로 가는 거죠. 자, 이 순 소득은 뭐의 줄임말? 순 영업소득의 줄임말인데, 이 총투자한 금액, 이 총투자한 금액을 순 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이제 말하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2번 세전, 우리가 현금 수지 승수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분모로 가는데, 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총투자액이라 이 지분투자액에 대한 대상으로 하죠. 지분투자액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죠. 이 지분투자액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종합환원율은 바로 이 순 소득 승수와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죠. 이 종합, 우리가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이죠. 자, 3번 맞고,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이 소요됨을 의미하죠. 자, 조소득 승수. 자, 조소득 승수가 우리가 조소득이 분모로 가죠. 자, 조소득에 대해서 또 총 투자한 금액, 이 총 투자한 금액을 조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자, 조소득 승수가 5다. 그리고 조소득이 2천만 원이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은 얼마?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100억 원 주어졌죠. 100억 원 주어졌고 순영업소득 10억 원 주어졌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는 얼마? 우리가 바로 순소득 승수는 10을 의미하죠.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10억 원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이 10년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87번 문제 지분 배당률을 구하는데, 이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역수가 바로 지분 배당률을 의미하죠. 자,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 세전 수익률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 배당률을 구하는데 문제는 얼마죠? 이 지분 투자액. 자, 지분 투자액은 역수죠. 3억 원.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역수니까 이 3억 원 중에서 뭐가 우리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조소득. 자, 문제에서 유효조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영업경비 우리가 3천만 원, 3천만 원을 빼줬죠. 3천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1억 원이죠. 1억 원. 자, 그리고 원리금 상환에 4천만 원을 뺐더니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는 우리가 6천만 원이 되겠죠. 세전현금 수지는 6천만 원. 자,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네요. 6천만 원 곱하기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죠? 6천만 원을 300 나누니까 20이 되겠네요. 20%가 되겠습니다. 20%.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8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 자, 동일한 투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어떻게 조소득 승수보다 크죠. 왜냐하면은 총 투자한 금액이 동일하니까 조소득이 분모 여기에 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순소득 여기에 조소득이 순영업소득보다 크죠.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순소득 승수보다 작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동일한 투자인 아닌 경우에는 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또 이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눠준 걸 얘기하겠죠. 또 분자가 동일하니까 세후가 작으니까 세후가 크겠죠. 세후가 세전보다 큽니다. 2번 정답.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자, 이 우리가 비율 분석법에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이 순 영업소득이 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 요걸 보는데, 여기 1보다 작으면, 자, 1보다 작으면은 투자로부터 우리가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죠. 맞는 질문이고. 자, 담보 인정 비율은 우리가 대부 비율을 얘기하겠죠. 대부 비율,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부동산 가격 기준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대출금을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그래서 투자자가 이 대출금을 이용해서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은 우리가 DTI라고 하죠. 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차입자의 상환 능력, 차입자의 소득 기준해서 우리는 소득 기준,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맞는 질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9번. 재무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투자 안에 있어서의 레버리지 효과,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리가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이 투자 안의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고,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을 말하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죠. 1보다 커야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3번 정답. 총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한 금액, 부채 총계를 우리는 자본 총계로 나눈 것을 말하죠.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우리가 대부 비율을 구하라. 자,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 가격 2억 5천만 원이죠.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는 연 이자율 60%,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죠. 자, 6% 몇 년? 20년에 요걸 곱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출금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35만 8,200원이죠. 자, 35만 8천 우리가 200원이 주어졌는데 대출금에 우리가 저당 상수가 나왔죠. 0. 우리가 007164가 되죠. 따라서 이걸 나눠줬더니 대출금은 얼마? 35만 8,200원을 0.007164로 나눠줬더니 우리가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5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 5천만 원을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죠? 5분의 1이죠. 20%가 되겠네요. 자, 대부 비율은 20%가 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91번. 우리가 아래에 있어서의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여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상환 방법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인데, 자, 이 순 영업 소득이 1억 원이죠. 자, 순 영업 소득에 부채 서비스액을 나눠주면은 우리가 되겠는데, 순 영업 소득은 얼마? 1억 원이다. 자, 순 영업 소득은 1억 원이고, 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인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을 얘기하겠죠.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인데 문제는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투자액 10억에서 지분 투자액 얼마? 지분 투자액 2억 원을 뺐죠. 총 투자액 10억 원에서 지분 투자액 2억 원을 빼서 우리가 어떻게 돼? 연이자율 몇 프로? 10%를 곱해줬더니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억 원을 8천만 원 나눠주니까 4분의 5, 1.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자, 92번 문제로 갑니다. 자, 92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임대사업 첫 해에 있어서의 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매입 금액의 어떻게 돼요?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20억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영업 경비 비율이 40%인 0.4를 곱해주면 8억 원이죠.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12억 원이 나오겠네요. 자, 순 영업소득이 얼마? 12억 원이 순 영업소득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죠.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자,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인데, 자, 대출금. 자,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나오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니까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액으로 나누죠. 원리금 상환액은. 자,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우리가 60억 원을 우리가 얼마로 만기 3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2억 원에다가, 자,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 첫 해니까 6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연이자율 10% 0.1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약분해 줬더니 2억 원에다가 요거 얼마? 6억 원을 더해줬더니 8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8억 원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러면 회계적 수익률법과 단순 회수기간법은 우리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으로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맞는 1번이 정답이죠. 회계적 수익률법. 자, 94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자, 유효 총소득인데 문제는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 5가 나왔죠. 자, 유효 총소득 승수가 지금 5로 주어졌죠. 자, 이 승수 앞에 있는 게 분모로죠. 유효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에서 또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유효 총 소득은 5분 얼마? 10억 원이 돼서 얼마가 되죠? 2가 된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억 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데,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 이 10억 원을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을 가지는데,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이 세전현금수지, 순영업소득은 지금 문제에서 이 세전현금수지와 뭐를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주면은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투자한 금액 10억 원인데 지금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더해줬더니 1억 원이죠. 10억 원을 1억으로 나눠줬더니 10이 되겠죠. 2번 맞고, 3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나오죠. 자,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자, 이 세전현금 수지가 분모로 가고 분자는 지분투자액이죠. 자,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지분투자액은 6억 원이죠. 그래서 나눠줬더니 얼마? 10이 되겠죠. 3번도 맞고. 4번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와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가 종합 우리가 자본환원율. 그러면 종합자본환원율은 얼마? 10억 원에 1억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0%가 되겠죠. 10%.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부채 감당률은 얼마냐? 자, 부채 감당률은, 자,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원이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얼마?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니까 얼마죠? 얼마? 2분의 5. 2분의 5니까 얼마? 2.5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의사 결정이죠.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인데,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또 작은 부동산은 투자의 타당성이 낮다. 투자 기각이죠. 맞는 질문.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차입자와 대출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하죠. 맞는 질문입니다. 투자의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투자 맞고요. 어림세법,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하나가 틀렸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박찬호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박찬호가 보유한 우리가 가용 자금은 우리가 얼마? 3억 원이며 대부 비율은 구입 금액의 40%라고 한다면은 이 박찬호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최고 가격은 얼마야? 얼마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이죠. 자, 이때 우리는 대부 비율은 구입 금액의 몇 프로? 40%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분 비율은 1-0.4 0.6이 되겠죠. 자, 그럼 지분 비율은 주택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기 자본이 지금 얼마? 가용 자금은 우리가 3억 원이죠. 0.6입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은 0.6에 3억 원. 자, 6분의 30억 원에 대해서 얼마죠? 우리는 5억 원이 되겠죠. 5억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7번. 다음 중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해 맞겠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낮을수록가 아니라 높을수록 해 맞습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2번 정답이죠. 채무 불이행률에서 채무 불이행률. 자,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죠. 자,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대준 금액이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대준 금액이 유효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 자, 총자산 회전율이란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인데 여러분 틀렸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를 의미하겠죠. 영업경비 비율은 또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또 수식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로 갑니다. 98번 문제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투자 대상 부동산의 융자 비율이 요걸 때 부채 비율은 얼마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분모 문제를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 비율인데 지금 문제가 이 대부 비율이 20%죠. 20%다. 예? 자, 대부 비율은 20%면은 지분 비율은 얼마? 자,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이 1인데 요게 20%다. 0.2면 지분 비율은 0.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면은 대부 비율 20%면 이게 지분 비율은 80%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25%가 되겠죠. 25%. 5번이 정답입니다. 자, 99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이 긴 투자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합니다.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의 지렛대 효과가 높아지죠. 순소득승수법, 총소득승수법은 어림세법의 승수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한 방법 하니까 틀렸죠. 4번 정답.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서울회사는 A 부동산에 1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자금 조달은 은행 차입액을 6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다음 표는 이 부동산의 현금 수지 관련 예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순소득승수. 자, 순소득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 자,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0억 원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 16억 원에서 영업경비 6억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나눠줬더니 얼마? 10이 되겠죠. 순소득승수 맞고, 3번에 순소득승수와 역수관계가 바로 종합환원율이죠. 자, 이 종합자본환원율은 이 100억 원분에 우리가 10억 원이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0%죠. 3번 맞고. 자, 2번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가 분모로 가죠.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10억 원에 저당 지불에 부채 서비스에 2억 원을 뺀 8억 원의 세전 현금 수지고, 지분 투자액은 얼마? 이제 100억에서 은행 차입액 60억을 뺀 40억이죠. 그러면 얼마? 5분의 1. 5분의 1이 아니고 5가 되겠죠. 5. 그래서 얼마? 2번도 맞고, 자본 회수 기간은 얼마? 10년이죠. 여러분, 순소득 승수가 바로 자본 회수 기간이죠. 총 투자한 금액 우리가 100억 원을 10억 원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되고 있죠. 자, 채무 불이행률은 얼마? 유효 총소득 문제에서 16억 원이 나와 있죠. 16억 원. 뭐 16억 가능조소득 할까요? 가능조소득 20억 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6억 원.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2억 원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16억 유효조소득 하면 50%가 나오겠죠. 그래서 60%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유효조소득 하면은 얼마? 우리가 곱하기 100 해주니까 50%가 나오네요. 50%.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우리가 유효조소득으로 하면은 우리가 50% 나오기 때문에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1번. 가장 알맞은 것.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맞는 지문.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여러분,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을 대주면 1이고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대주면 1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지분배당률이란 뭐죠? 지분 투자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틀린 지문이고,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 틀렸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죠.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자, 10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면은 유효조소득으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으면 그렇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부채 비율이 클수록, 즉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이 지렛대 효과가 커지며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작아진다 하면 안 되죠. 커지죠. 대출이 많아지니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도 커집니다. 틀린 지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때 대출자는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1보다 커야 이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이고,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우리가 저당 투자액,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 다음 산식 중 관계가 잘못된 것.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눈 값이죠. 지분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니까 곱하면 1이 나와야겠죠. 맞는 지문.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눠준 값. 건물 가치는 재생산 비용에서 감가수정을 뺀 거고,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입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 그러면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또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종합환원율은 이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죠. 1번 틀렸고, 지분배당률이란 뭐죠? 지분입니다. 지분 투자액에서 세전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총투자액이 아니죠. 또 틀렸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이란 원리금 상환분의 비율이 아니라 대출금의 비율이죠. 틀렸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 맞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우리가 지분의 비율이 아니죠. 이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한 타인 자본, 부채의 비율입니다. 틀린 지문이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우리가 수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